안녕하세요. 도시농부 식물집사 해솔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내 식물 추천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실내에서 키우기 어려운 식물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조회수가 많이 나왔는데 응원만큼이나 식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한테 질책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식물을 올리는 콘텐츠를 찍는 채널이다 보니까 식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잖아요. 근데 키우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반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실내에서 잘 키울 수 있는 식물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거든요. 그런데 식물 추천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선인장도 죽이는 망손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관심하게 키우면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들 여기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식물은 공기 정화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 야자 식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식물을 아주 오랫동안 키워본 사람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 식물한테 푹 빠지면서 여러 가지 식물을 키워보니까요, 저한테 맞는 식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까다로운 식물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초보일 때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과습으로 보내는 식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내에서 주로 식물들을 키우기 때문에 햇빛이 적어서 웃자라는 식물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량은 적지만 그리고 물주기가 까다롭지 않은 식물들을 찾아보니까 야자 계통의 식물들이 실내에서 키웠을 때 참 좋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걸로 한 3가지를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몇 번 선보였던 적들이 있었던 아레카 야자입니다. 이 아레카 야자는 제가 좀 큰 수영으로 집에 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나사에서도 공기정화 식물들 몇 가지를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1위로 뽑힐 만큼 공기정화 능력에 정말 탁월한 식물이 바로 이 아레카 야자거든요. 근데 이 아레카 야자 같은 경우에는 물을 정말 많이 그리고 자주 주지 않더라도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딱 보기에도 굉장히 싱그러운 효과가 있어서 중품 이상의 화분을 들여놨을 때 집안을 푸릇하게 만들어주면서 햇볕이 적고 물 관리를 잘 안 해줘도 정말 싱그럽게 잘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들여다 놓으시면 굉장히 든든하게 키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키우실 때 몇 가지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야자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얇게 많이 찢어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잎에 먼지가 좀 많이 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물 주실 때 물도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주시면 되는데요. 그때 주실 때 한번 물 행주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닦아주시면 광합성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키워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큰 아레카 야자가 좀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이렇게 쪼꼬미 귀여운 버전의 야자도 있거든요. 이거는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키울 수 있다고 해서 테이블 야자라는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이 야자도 마찬가지로 햇빛이 적어도 잘 키우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야자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작지만 가격도 참 저렴하게 시중에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실내 광으로도 충분히 키우실 수가 있으니까 테이블이라던가 선반 위에 올려두고 키우시면 싱그러운 모습을 사계절 내내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야자 계통에서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식물은 홍콩 야자예요. 홍콩 야자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야자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이 야자 같은 경우는 쉐프레라 야자라고도 불려요. 이 홍콩이란 단어가 쉐프레라라는 뜻인데요. 이 쉐프레라 야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전에 보셨던 야자보다는 이파리가 동그랗고 넓적하게 자라고 있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무늬 야자이기 때문에 햇볕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무늬 모양이 달라지는 아주 예쁜 무늬가 나오는 그런 디자인의 식물이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홍콩 야자도 있어요. 무늬 없는. 요거는 제가 이제 수영을 잡아가면서 키우고 있는 건데, 이 야자들 같은 경우에도 물을 그렇게 많이 자주 주지 않아도 말려 죽이지만 않으면
잘 자라는 식물이고요. 또 제가 지금 무늬야자 같은 경우는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줄기 하나를 잡아가면서 길다랗게 나오는 가지는 치고 있고요. 그리고 무늬 없는 그냥 쉐프레라 야자 같은 경우에는 이 목대 자체를 휘어지게 만들면서 수초볼에 끼운 상태로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이유가 수영 잡기에도 정말 좋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야자를 키우실 때 무늬가 있다거나 수영을 잡아가면서 키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홍콩 야자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 빛이 적은 실내에서도 쑥쑥 자라는 식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바로 몬스테라 식물인데요. 몬스테라 역시도 굉장히 다양한 종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알고 계시는 몬스테라의 모양이 각기 다르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몬스테라와 함께 힘의 몬스테라입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 키가 정말 큰 이 몬스테라가 힘의 몬스테라인데요.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몬스테라가 잎이 넓적하고 약간 동그란 모양이었다면 이건 잎이 많이 찢어져 있고 약간 얄쌍한 모양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식물의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그 얄쌍한 모양으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대도 얇고 이파리도 조금 얄쌍한 거, 이런 것들이 실내에 들였을 때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다라는 느낌 때문에 많이 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힘의 몬스테라가 딱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몬스테라 계통이 빛이 아주 많이 들지 않아도 잘 자라는데 키도 많이 크고요. 잎도 많이 넓적해지기 때문에 키우는 맛이 있달까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햇빛이 적은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때 키우는 맛을 느끼면서 좀 길러보고 싶다 하신다면 몬스테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몬스테라 중에서도 또 제가 지금 드린 건 알보 몬스테라인데요. 알보 몬스테라는 요즘 너무 가격이 비싸져서 식테크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을 정도로 정말 각광받는 식물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드리려고 계속 알아봤는데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이번에 드렸거든요. 근데 가격이 비싸도 까다롭지 않고 무탈하게 클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싼데 키우기도 어려우면 절대 저는 드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몬스테라 자체가 무탈하게 잘 자라는 식물이다 보니까 만약에 좀 크게 키우고 싶다, 희귀종을 드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식물은 플랜테리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보스턴 고사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비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스턴 고사리로 뽑은 이유는 뭐냐면요. 약간 부드러운 수영으로 넝쿨 형태로 쭉쭉 떨어지면서 자라는 수영인데요. 이게 행잉 플랜트로 걸어놨을 때 집을 공간감적으로 굉장히 예쁘게 볼륨감 있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스턴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제 누런 잎이나 마른 잎만 잘 정리해준다면 굉장히 풍성하게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딱 들여놓으시면 바닥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올려두거나 걸어뒀을 때 굉장한 식물 인테리어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스턴 고사리를 추천드리는데요. 고사리과 식물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햇빛이 적은 실내에서도 잘 자라요. 원래 그런 곳에서 자생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다만 다른 제가 추천드렸던 식물에 비해서는 물을 조금 자주 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예 저면관수 화분이라고 해서 밑에 물을 고여두는 방식으로 키우는 화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아예 이용을 하신다면 잘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식물은 아이비인데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고사리와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도 식물 인테리어적 효과를 정말 제대로 노려보실 수 있는 식물이거든요. 보스턴 고사리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형태로 쭉쭉 늘어지는 모습이라면 아이비과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줄기에 텐션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비를 드린 이유는 벽에 예쁘게 부착을 하거나 아니면 거울을 이렇게 두르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식물을 드렸는데요. 아직은 제가 드린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까지 길게 키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키우면 이제 벽에 디자인을 예쁘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인테리어적 효과를 좀 노려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비 같은 경우가 사실 정말 무심히 키워도 잘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플랜테리어 효과를 누려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전 이 아이비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실내에서 잘 키울 수 있는 식물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먼저 공기 정화에 탁월하고 빛이 적어도 잘 키우실 수 있고 플랜테리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정말 나는 망손이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 마시고 한 번쯤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너무 크지 않은 작은 식물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해 드리고 싶은 것은 관심이 적어도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거지 완전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식물은 생명이다 보니까 너무 관심을 덜 두거나 완전 무관심해 버리면 죽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조심하시고 무탈하게 키울 수 있는 식물들을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하나쯤 따뜻해지는 봄에 그리고 여름에 들이시면서 싱그러운 집안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식물들은 대부분 삽목했을 때 잘 되는 식물이다 보니까 만약에 커졌을 때 분갈이 하시면서 혹은 가지치기 하면서 또 식물 키우는 재미를 느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싱그러운 소식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